네, 안녕하세요. 성공첩의 시작 접정보센터 이남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네. 유진 씨도 이제 취직을 하고 나서 첫 월급을 받았을 텐데 그 월급 좀 어떻게 쓰셨나요? 저는 부모님에게 먼저 용돈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 맛있는 걸 많이 사줬던 언니에게 맛있는 걸 좀 사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언니 이렇게 씨는 어떻게 뭐 하셨나요? 저는 그냥 부모님 다 드렸어요. 진짜요? 네, 다 드리고 용돈을 조금 받아서 쓰긴 했는데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네. 자, 이제 취업에 성공하고 나서 이제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느낌이 정말 좀 묘하거든요. 되게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거밖에 못 받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취준생들을 상대로 첫 월급을 받으면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거의 절반 수준인 49.1%의 취준생분들이 부모님께 용돈 및 선물 드리기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좀 취준 기간 동안 부모님이 열심히 뒷바라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네.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얼른 성공 취업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4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취업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진행하려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스펙과 자소서, 면접 뭐 하나 쉬운 게 없는 취업 준비생들인데요. 저희 왜 떨어졌나에서는 분야를 막론하고 취업 토탈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계시다면 꼭 한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worktv@yna.co.kr로 지원을 하셔서 꼭 수혜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목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출발합니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데요. 네,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이걸까 저걸까 추측만 무성했던 나의 탈락 원인을 밝혀드리고요. 하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함께하는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월화수 진행했던 모든 것들을 통합해보는 토털 파이널 컨설팅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알파고와 지존이 만났습니다. 위포트의 홍기찬 그리고 김태성 컨설턴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왜 떨어졌나 시즌4와 함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될 주인공입니다. 정찬중 취업준비생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이 벌써 나흘째를 맞으면서 마지막 날이 되는데 좀 기분이 어때요? 벌써 나흘이 됐나 싶기도 하고 네,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좀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이 끝나면 앞으로 좀 찬중 씨가 혼자서 이제 앞으로 준비를 좀 해나가야 할 텐데 네. 토탈 컨설팅 받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오늘 다 좀 해결하고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그러면 기찬 쌤과 저희가 태성 쌤한테 찬중 학생의 다양한 이력을 저희가 3일 동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찬중 학생이 취업 시장에서 강점과 약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거를 좀 구분해서 먼저 한번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찬 쌤께서는 좀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그러니까 천주 학생의 강점은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인턴 포트폴리오가 좀 괜찮죠. 그러니까 소비재, 산업재, 그리고 기업형 소프트웨어. 그리고 또 이제 누구나 알만한 그 산업에서는 다 알만한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을 2번 했고 그다음에 본인이 긴 시간 동안에 좀 창업이라고 할까? 일을 도왔던 경험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상경계고 어학점수나 학점이 있어서나 또 공백이 있어서나 약점은 없습니다. 근데 부족한 부분은 이제 지난 시즌 때 공채 도전 자체가 너무 적었고 그리고 이제 인적성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좀 어린 시절 유학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적성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면접이라고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방송 이렇게 나와서 하는 내용들도 보면 스토리텔링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은 갖고 있을 것 같은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영업으로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아무리 해외 영업이라 하더라도 영업적인 능력이라든가 내구성, 적응력 뭐 이런 부분을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좀 보강해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인턴 경력이나 뭐 어학점, 수학점 공백에서 큰 문제점은 없고 인적성 쪽이나 좀 지원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꼽아주셨는데 네. 태성 쌤께서는 어떻게 파악하셨나요? 예, 비슷한데요. 굉장히 찬중 씨가 차별에 대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5년 반 정도 외국에서 살았죠. 네. 그리고 그것도 이제 대학 시절이 아니라 유년 시절에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실제 기업에서는 글로벌 인력을 채용을 할 때
대학 이후에 갔던 친구들보다는 유년 시절에 거기서 거주하고 섞여서 살았던 친구들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대학 제가 이제 그 근무를 하면서 해외에 가서 직접 이제 채용을 진행할 때 현지에서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하고 면접을 봐보면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글로벌 인력을 채용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그 현지에서 그 사람들과 섞여서 그 사람들이 뭘 아쉬워하는지 어느 포인트를 긁어주면 그 사람들이 지갑을 열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필요해서 글로벌 인력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대학부터 간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그게 적어요. 그런 경험들이. 가면 같은 대학생, 한국 대학생들끼리 모여서 파티하고 뭐 쇼핑하고 이런 것들 위주로 저에게 경험을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유년 시절부터 보냈던 친구들을 뽑아놓으면 자연스럽게 현지에서 섞여서 그 친구들이 무엇을 아쉬워하고 어떻게 마음을 움직이는지 아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채용팀들끼리 얘기할 때 우리 가능하면 조금 더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친구들 뽑아보자라고 얘기를 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5.5년, 5년 반 정도를 그 외국에서 그것도 부모님 따라간 것이 아니라 홀로 가서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이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홍 쌤이 말씀했듯이 그 기업의 경험도 굉장히 괜찮아요. 특히 이제 외국계 기업, 그러니까 다소하고 필립스 라이팅에서 경험이 있죠. 또 하나는 보통 학생들이 영업을 경험해봤어, 서비스를 경험해봤어 했을 때 대부분 B2C 영역에서 많이 경험을 해봤거든요. 근데 실제 기업에서는 B2B 영역에서의 영업이 굉장히 많아요, 수요가. 그런데 본인은 B2B 영역에서의 영업을 경험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굉장히 차별화된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영업이든 아니면 어떤 사업부로 지원을 하던 간에 굉장히 스스로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 그것을 만들어내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스스로 하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CJ 인터내셔널 대표로서 일을 해나갔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큰 강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강점이 굉장히 많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기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자소서든 면접이든 본인이 자소서를 보니까 그 굉장히 필력이 있어 보여요. 글을 잘 쓰는 것 같은데 그런데 포커스가 돼 있지 않아요. 면접관이든 서류 전형위원이든 내가 이것을 보고 싶은 것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보고 있는데 말은 쭉 나오고 말은 잘 부드럽게 이어져 가는데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평가하려고 하는 이것이 왜 안 보이지? 라는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글을 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 가지고 있는 재산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네. 먼저 기찬쌤은 도전이 너무 좀 적었고 인적성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을 보이고 있다. 영업적 능력도 조금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태성쌤은 자소서나 면접 부분에서 이 찬종 씨의 좋은 경험들이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부족했다라고 약점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좀 이런 약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가면 좋을지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찬쌤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찬종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 시절 해외에 갔으니까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기 유학생인데 통상적으로 거기서 중고등학교 마치고 나면 미국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입학하는데 왜 하지 않았을까? 거기서 벌어졌던 공백은 또 무엇일까?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아마도 이제 대입 전형을 하다 보면 분명히 본인한테 강점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정도 대학에만 좀 들어가게 됐을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디펜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조기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면접관 입장에서는 조금 좀 유복한 환경, 좀 여유로운 환경에서 분명히 자랐을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해외 이제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제가 늘상 강조하지만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버텨낼 수 있는 내구성과 열정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찬종 학생 얘기할 때 그러니까 그런 뭐 화려한 외국계 기업에서 진행됐던 업무 과정 이야기하겠지만 그거 외적으로 내가 좀 터프하고 힘든 그러니까 우리 흔한 말로 좀 아주 일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내가 적응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면접장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 보다 보면 또 한 가지는 그 지난 시즌 때 이제 LS 계열 해외 영업 면접장에 가게 되면 영어를 직접적으로 많이 시키는 그 면접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사 같은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영어로 해야 되고 본인의 이제 국제 경영적으로 공부를 했고 그다음 외국계 기업 업무 경험이 있고 해외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찬종 학생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상당히 올라가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유학생들도 여러분도 방송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무늬만 유학생인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LA 지역에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시험 공부도 뭐 그냥 그 유학생들 사이에서 족보만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학점은 높지만 막상 시켜보면 국내파 학생들보다 못하는 유학생들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좀 앞으로 이제 강화시켜야겠죠.
네. 그리고 또 태성 쌤은 어떤 부분을 예, 원하시나요? 우리 그 면접관이나 서류 심사위원들은 그 모든 상황이 궁금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찬중 씨나 다른 일반 취업 준비생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모든 것을 나열하려고 자꾸 얘기를 해요. 나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그것만 집중해서 듣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의 다양한 소재, 강점이 될 수 있는 소재 중에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지 않을까에 대한 선별 작업, 이것부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그 선별 작업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그 연결표를 한번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무엇이냐, 필요하다는 역량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의해놓고 거기에 연결될 수 있는 나의 경험, 일화는 무엇이냐, 이것을 먼저 나열해놓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과감히 버리는 작업. 그러니까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친구들이 저지르는 실수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꾸 다 나열하려고 그래요.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렇지만 선별할 필요가 있다.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외국 살았던 거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면접관들, 서류심사위원들은 외국 살았다, 기업 경험이 있다, 이거 자체로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경험이라는 것은 그런 경험을 했다가 아니라 그 경험 안에서 그 일화 해 나갔던 과정 중에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해외 살았다가 글로벌이 아니라 해외에 살면서 뭔가 다름으로 인해서 겪었던 문제라든가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오히려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글로벌을 보여줘야 돼요. 팀워크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소서를 보니까 팀워크를 얘기할 때도 나 우리 화합해서 잘했다로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그건 팀워크에 점수를 줄 수 없어요.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했었어도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팀워크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팀워크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충분히 설명된 다음에 그것을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나의 액션이 강조되면서 같이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 듣고 싶은 것, 내가 경험했던 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고 연결되는 것만 뽑아서 해라. 그 버리는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자, 두 분의 쌤께서 이제 강점과 약점을 좀 판단을 하고 이제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찬중 씨는 어쨌든 좀 지난번에 좀 지원한 기업의 수가 적기 때문에 영업 쪽이나 그때 마케팅 쪽도 좀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좀 새롭게 공채를 지원할 때 어느 쪽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직무 정리가 좀 돼 있나요? 사실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은데 다만 좀 그때 기찬 쌤께서 좀 찝어주신 대로 좀 방점을 찍어야 될 부분들은 조금 사실 저도 이제 저에게 어떤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제조업 쪽이나 B2B 영업과 관련된 쪽이 좀 더 강점을 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좀 영업에서도 그런 쪽에 좀 집중적으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 그 해외 영업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좀 제가 주변에서 들었던 얘기는 솔직히 이 스펙과 이 정도 레벨로 대기업 해외 영업은 솔직히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좀 간혹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해외 영업 오는 사람들 스펙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국내 영업을 노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좀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찬중 학생이 갖고 있는 해외 관련된 이력은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꿀리는 건 한 가지죠. 첫 번째는 중국어 못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학교 보는 기업 가게 되면 국승세 다니니까 레벨 좀 떨어지는 거 하나. 그러니까 메인 상사라든가 메인 정유사 해외 영업은 가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인 스펙으로 LG화학,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은 충분히 뚫을 수 있거든요. 제가 강점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LED 관련된 외국계 기업에서 그다음에 그 메이저급 기업에서 업무를 진행해 봤던 경험. 제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 들어갔던 재학생도 효성에서 이제 LED 관련된 해외 인턴을 홍콩 지역에서 진행했고요. 그 이력 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DS 영마 뚫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이 있다는 거고 그때도 제가 뭐 마이다스라든가 그다음에 NI 같은 기업들을 추천했던 이유는 다수에서 진행됐던 카티아 관련된 회사에서 업무 경험은 아주 특수한 경험이거든요. 그 부분을 자동차 산업에 강력하게 어필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CJ라든가 롯데 같은 유통기업이라고 하면 본인이 수입 대행 업체에서 업무 진행했던 경험, 창업이라는 부분보다는 좀 도왔다는
경험으로 다운시켜가지고 어필하게 되면 충분히 강하게 어필이 가능하고 거기다가 이제 해외에서 업무 경험이 있으니까 학교 생활을 거쳤으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되고 또 무역 관련된 자격증도 갖고 있으니까 글로벌 비즈니스의 프로세스도 알고 있고 원래가 상경계니까 마케팅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때 탄자니아나 제3사 좀 어려운 시장 그러니까 3세계 시장에서 업무 진행했던 그런 봉사활동 경험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은 지금 어디 가도 꿀리지 않아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여기서 국내 영업으로 틀게 되면 LED 산업재 국내 영업의 비중은 좀 줄어들어 있고 해외 영업의 비중이 더 커요. 그러면 LED 회사의 업무 경험이 좀 약해지는 거고 그다음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론 소프트웨어 파트도 있지만 또 해외 파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줄어들고 병행 대항이라는 것도 소싱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원래 뭐 무역 관련된 자격증 이 모든 부분들이 만약에 본인이 GS 리테일이라든가 BGF 리테일에 가게 되면 물론 도전하겠지만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거기보다는 LG화학, LG디스플레이,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 그다음에 뭐 현대 오트론 같은 그런 산업재 해외 영업 파트로 가게 되면 오히려 본인의 경쟁력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주 메이저 상사하고 아주 메이저 정유사 뭐 이런 데는 좀 배제한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산업재 제조업은 당연히 보고 구직 활동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그 해외 영업을 뽑는 직무 자체가 실제로 좀 스펙이 많이 보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DS 영업 마케팅이나 CIM 영업 마케팅은 다 해외 영업이거든요. 한국 총괄은 따로 뽑고 전자 판매법인이 따로 뽑아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친구들 유학생들도 일부 있지만 재학생들 보면 거의 다 국내파고요.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학교도 뭐 스카이다 서성안이다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승사단 이상으로도 다 지금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재학생들 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영업이라고 해서 영어 강사 뽑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글로벌 비즈니스 진행한다고 해서 뭐 전화기를 붙잡고 3시간 정도 수다 떨어가지고 뭐 상대방을 현혹하고 이런 거 없거든요. 물론 일부 전화도 이루어지지만 대부분 다 메일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분히 글로벌 비즈니스가 진행되고 있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진행하는 사람이지 영어 발음 좋다고 해서 뽑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또 글로벌 이력도 지금 있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네. 네. 혹시 태성 쌤은 좀 더 폭을 넓힌다거나 이런 쪽으로 지원해 보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일단은 그 찬중 씨가 해외 영업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용기를 가지고 해라라는 말씀을 드려요. 부족하지 않거든요. 실제 제 학생들도 들어간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정도. 그리고 그 말씀하셨듯이 그 스펙을 넘어설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굉장히 중요한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상사, 그러니까 그 상사류의 해외 영업 그리고 그냥 일반 기업의 해외 영업 이 두 개를 같이 다 노리면 굉장히 폭이 굉장히 넓어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국계 기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늘려서 지원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계 기업 그 지금 그 찬중 씨가 아까 방송 전에 얘기를 하는데 해외에 살았지만 그닥 영어 실력이 좋지 않다라고 지나친 겸손을 하는데요. 기업에서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우리 방송 끝나고 한번 대기실에서 저하고 한번 영어를 해봅시다. 네, 그럼 용기를 확 얻을 거예요. 저의 식민지 영어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 IBM에서 글로벌 기업 IBM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11년 동안 했던 사람이에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용기를 갖고 지원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으로도 산업 굉장히 확대를 시키면 좋고 외국계 기업은 산업 구분 없이 지원하셔도 돼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내가 지원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좋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통 제가 경험이 부족한 친구들한테는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것을 찾아봐라. 너의 경험을 찾아봐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찬중 씨는 좀 다른 어프로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경험들을 쫙 나열해 놓고 이것을 잘 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회사를 찾는 것, 직무를 찾는 것 이런 방향으로 달리 접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두 분 다 해외 영업이든 다른 폭넓은 지원을 하는 거를 다 추천을 하시니까 네. 뭐 지원 많이 한다고 뭐 달아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그냥 용감하게 과감히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이제 찬중 학생도 하반기 공채 전략을 세우게 될 텐데 저희 뭐 제작진한테 미리 말씀하셨겠지만 하반기는 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짰는지 어떤 식으로 지원해 볼 건지 지금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의 절대적인 준비량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 좀 제가 진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이 분명히 없었고 그래서 이제 당장 이제 인적성을 이제 어제 마침 종강을 해서 이제 바로 인적성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경험 정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사실은 상반기 때는 뭐 처음이고 어떻게 해본다는 이유로 사실 경험 정리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소서부터 이제 공고 뜨면 자소서부터 쓰고 뭐 경험 정리를 따로 하진 않았었는데 조금 경험 정리와 인적성을 해야 되는데 저 여기서 또 사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선택과 집중을 어디에 좀 하는 게 좋을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이게 너무 막 해야 될 것들은 많이 보이고 뭐 한자도 있고 어떤 기업들 한자도 보고 한국사도 필요할 것 같고 인적성이 제일 중요하지만 인적성과 자소서 경험 정리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또 근데 시간이 뭐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런 부분들을 다 생각하면 또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어디에 좀 선택과 집중을 제일 많이 해서 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영어 점수 부분도 좀 높여야 한다고 말씀을 네네.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네, 맞아요. 혹시 쌤들 어디에 좀 한자는 집중하는 버리고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한자가 인적성이 나오는 기업은 뭐 LG 외에는 거의 없고요. LG는 본인이 뭐 목숨 걸 타입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자 같은 경우에는 LG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대부분 출제가 되고 이미 한자 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거 공부해도 많이 못 맞출 거예요. 근데 한국사는 버릴 수 없죠. 그건 LG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GS도 나오고 SK도 나오고 이런 다른 기업에서도 출제가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이제 본인이 중고등학교 미국에서 공부했으니까 한국사 기본 약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EBS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동영상 강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무료니까 그런 거 하면 편하게 50강짜리 이렇게 양 많은 거 듣지 말고 한자 자격증으로 한국사 자격증으로 치면 한 3급, 4급 정도로 출제되니까 드라마 보듯이 그냥 편안하게 강의만 들어도 다 맞춰요. 그러니까 오히려 걱정스러운 부분은 일반적인 언수추에 대한 본인의 기본 베이스 능력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집중해가지고 강화를 하는 거고 스피킹 시험은 지금 등급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실력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서 해외 체류 경험이 기니까 그거 관련돼서 한 번 정도 다시 시험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걱정스러운 게 선조 학생은 보니까 그 학생 활동도 하고 뭐 각종 조직에서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발휘했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번에 재학생인데 LG 디스플레이에 채용이 됐어요. 근데 저 문과예요. 그 영업 구매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거기를 합격을 하고 LG 디스플레이보다 훨씬 더 낮은 기업이 취업이 됐는데 거기를 지금 가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제 LG 디스플레이 가면 구미 갈지도 모르는데 저 그런 데서 못 살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찬중 학생한테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에요. 찬중 학생은 또 문과고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 찬중 학생 저 주변에 여자친구들 많죠. 아이, 그러고 싶은데 아니에요. 아니야, 많을 것 같아 내가. 그러니까 제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조기 유학을 갔던 학생이고 지금 보이는 이미지도 굉장히 보기 좋고 그다음에 활동들 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과연 이 친구가 지방에 가가지고도 업무 진행을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부터 본인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장 가서도 본인이 디펜스를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근무지가 아니라 그 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본인의 직무 발전 가능성이니까 그 부분은 좀 넓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스컵을 너무 좁혀서 또 국내 쪽, 그 수도권 쪽만 노리게 되면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장시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본인의 내구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인적성. 요거만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실제로 찬중 학생은 만약에 면접에서 지방 근무가 가능하냐 하면은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건가요? 저는 뭐 당연히 아마 뭐 당연히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보내준다면 회사의 뜻이 그렇다면 저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면 지방에 가도 상관이 없는 성격인가요? 뭐 특별히 뭐 기찬 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가 친구가 많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또 네. 지금으로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괜찮다. 오, 알겠습니다. 태성 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하반기 계획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저 지금 지방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친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를 저는 다르게 받아들였습니다. 지방에 가서 새로운 여친을 사귀겠다라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찬중 씨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취업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많은데 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우선 그걸 나눠보세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 지금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은 바로 발견이 되거든요. 바로 버리셔야 돼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학교 지금 바꿀 수 없죠. 학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달라져도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지금 이 학점이라면. 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일단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중에 영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영어 점수도 충분하고 다만 홍 쌤이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 크게 시간을 들여서 막 머리 싸매고서 노력할 필요는 없이 한번 다시 봐봐라. 조금 준비해서 한번 다시 봐봐라.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이나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차고 넘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지원 분야를 조금 확대하는 거 그 작업부터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아까 제가 외국계 기업 말씀드렸죠. 네.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 피플앤잡이라는 사이트 알죠? 예. 거기에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데 안타깝게도 거기 대부분 이제 계약직들이 많이 올라와요. 한 80%는 계약직이 올라올 거예요. 근데 그거 계약직이라고 무조건 버리지 말고 보면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있는 그런 류의 계약직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 것들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전화 걸어서 확인하세요. 충분히 대답을 잘 해줄 겁니다. 그런 것들 뽑아놓고 그리고 요즘에 제 그 후배들이나 동료들이 외국계 기업의 채용팀에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 요즘에 링크드인 사이트 알죠? 네네. 거기서 많이 찾아본대요. 그러니까 서치펌에 먼저 내보내기 전에 자체적으로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에서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찾아내고 거기서 직접 뽑은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 잘 정리해서 거기도 사이트에 그 본인의 이력을 올려놓으시고요. 그리고 국내 대기업 지원하실 때는 딱 보니까 그거예요. 면접에는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 인적성 공부가 매우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그리고 자소서 쓰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 기업의 지원을 준비할 때는 인적성 누가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인적성 준비를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태성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인적성 그리고 자소서 쓰는 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차코치님이 자소서 평점을 5점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수정 방안을 어쨌든 어제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써야겠다 이런 좀 맥락을 잡았나요? 네, 안 그래도 그때 이제 그 차쌤이랑 끝나고 좀 더 이제 남아서 얘기를 막 하면서 여쭤봤는데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 좀 이제 저의 경험 정리를 일단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 Y나 뭐 What과 리졸트 뭐 이렇게 나눠서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당장 이제 경험 정리를 일단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써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Y가 약한 소재들은 어떻게 풀어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다소 시스템에서 뭐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부분이나 근데 이런 것이 사실 상사분이 시켰는데 그 상사분이 시킨 거를 그냥 제가 좀 더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서 가져가야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필립스에서 뭐 그 수입항 변경 프로젝트를 했던 것도 사실 제가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먼저 제시를 해서 뭐 Y를 느껴서라기보단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서 좀 더 노력해서 이렇게 완성했던 부분이라 사실 저 스스로도 Y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납득이 되진 않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풀어지는 게 뭐 이래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기보다는 그냥 나열하는 형식으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Y가 좀 약한 소재는 어떻게 좀 살리는 게 좋을지가 좀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태성 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Y 제가 정확한 방송을 잘 못 봐가지고 네네. 정확하게 어떤 지적이었는지 감은 안 잡히지만 제가 파악한 자소서의 느낌 그 조언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뭐냐면 Y가 아마 제가 듣기에는 의미 부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SK 같은 경우에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성취했던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스스로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어떤 그 일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미 부여가 되지 않으면 예. 그것을 왜 했지라는 생각을 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멘토가 시켜서 그것을 충실히 했다. 이것만으로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조언을 드리는 거는 그 자소서의 질문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질문의 의도가 있어요. 질문의 의도. 그리고 요즘에는 기업마다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라는 것을 잘 드러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일본 같은 경우 SK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얘기하라 그랬죠. 뭘 평가하려고 하겠습니까? 의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도전이나 열정 이런 것을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거 보니까 한 문단 자체를 굉장히 긴 한 6, 7줄을 쭉 상황이 이랬었고 멘토가 시켜서 나는 이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로 꽉 채우고 있어요. 예. 그냥 버리는 글이 될 겁니다. 나는 도전적인 사람인지를 보고 싶은데 얘가 스스로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느끼고 그것을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성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했다라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얘는 그냥 주어진 일을 악착같이 잘 수행하는 친구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에서 요구하는 그 것과 내가 강조하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매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같은 경우에도 SK 2번에서도 뭐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질문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예. 뭘 얘기하고 싶으냐? 창의나 혁신적인 사고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했었던가 이런 것을 평가하고 싶은데 본인은 열심히 했다 식의 이야기로 풀고 나가고 있어요. 또 세 번째,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했던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이거 의도가 무엇이냐? 평가자는 무엇을 보려고 할 것이냐? 이것을 알고서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팀워크, 협업을 보고 싶어서 물은 질문이었었는데 본인은 여기서 그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어떻게 썼는지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냥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느낌이 나는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아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자의 의도, 내가 무엇을 평가하려고 이 글을 읽고 있어라는 것을 파악하고 글을 쓰면 훨씬 나을 텐데 그것 없이 내가 이런 일을 했어요라는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안타까운 거는 그 경험이 굉장히 차고 넘쳐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 경험들의 그 포인트를 어디로 줄 것이냐 이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포인트는 내가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보면 알거든요.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썼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네. 예. 얘기를 들어봤는데 저도 좀 궁금한 게 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아까 why 내가 스스로 한 경험이 없을 때는 어떻게 좀 초점을 맞춰서 글을 써야 하냐라고 질문을 좀 해주셨잖아요. 기찬 쌤 좀 이런 부분에서는 스토리가 없을 때는 아예 그냥 그 질문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저는 그 지금 탄 선생님 말씀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에 맞춰서 다가가는 거 되게 중요한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제 SK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소서 읽어보는 사람은 인사팀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현직자들이 봐요. 그리고 짧은 시간 동안 많이 봐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글을 읽어보면서 물론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야, 얘는 창의를 쓰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창의보다는 좀 도전에 가까운 것 같은데 탈락. 뭐 이렇게 떨어지는 케이스보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 자소서를 볼 때 본인 자소서 앞장에 연대 경영학과 나온 친구가 있을 거예요. 얘는 국민대 나왔네. 그런데 지금 학점은 보니까 뭐 비스무리하고 어학도 비스무리한데 그러면 연대에 떨어뜨리고 국민대 본인을 뽑아야 될 이유가 뭐지? 그 관점에서 글을 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부품 소재 기업인데 얘는 LED 패키징 관련된 회사에서 승인 관련된 업무를 진행했던 경험을 갖고 있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 팔아야 되는데 카티아 관련돼서 아마 문과라서 그거 매뉴얼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공부했던 경험이 있어? 그리고 여기 지금 유통 관련돼서 소싱해야 되는데 얘는 뭐 병행 대행 수입 업체에서 나름대로 1년 가까이 스타트업 멤버로 들어가서 업무 진행했던 원가 마인드를 갖고 있네. 그러니까 이 친구 보내야겠다. 면접장에서 얼굴 봐야겠다. 저는 이런 접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질문의 의도에 맞게 글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 글쎄요 그 차코치가 얘기했던 그 Y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업무 경험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글을 적을 때 중요한 건 그런 과업을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프로세스를 변경하게 된 문제점을 적어야 돼요. 그 문제점이라는 건 업무에 대한 거시적인 본인의 관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본인이 시키는 일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일을 상사가 나한테 왜 시켰는지 지금 이걸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돼요.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글을 쓰는데 집중하시는 게 탄 선생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같이 좀 밸런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자소서까지 좀 살펴봤는데 찬중 씨가 전체적인 부분은 뭐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조금씩 나사가 조금 빠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조금 정말 찬중 씨에게 필요한 결정적인 한 방이 있다 하면은 태성 쌤은 좀 뭐라고 말씀해주고 싶은가요? 이 친구는 이제 면접에 강점이 있어 보입니다. 그 우리 방송 전에 그 출연자 중에서 방송 전에 이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많이 안 떨죠. 예, 떨지도 않고 그 우리 아나운서들의 전화번호까지 다 확보하려고 하고 굉장히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흔쾌히 주지 않는데도 계속 무엇인가를 요구해서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강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것을 그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그 영업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지원했을 때 영업이라면 그런 부분에 강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영업이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직무다라고 하면은 다른 그 관점으로 강조할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선은 내가 지원할 곳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결정이 된 이후에 내가 강조할 것들을 찾아내는 것, 이 작업을
굉장히 신경 써서 해야 된다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네, 일단 방향 설정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기찬 쌤은 좀 뭐라고 조언해 주실까요? 천주환 학생 우선 보이는 이미지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저 복장으로 바로 그냥 그 은행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 응대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신뢰감이 그러니까 뭐 좀 너무 요즘 학생들 같지도 않고 좀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임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강점이 있지만 또 그게 너무 과도하게 표출되게 돼서 입사하게 되면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LED가 어떻다, ERP가 어떻다, 소프트웨어가 어떻다 이런 부분들도 겸손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다 주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선배 사원님들을 도와드렸다. 그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다, 경험을 해봤다, 도전을 해봤다. 이렇게 조금 톤 다운 시키면서 겸손하게, 그러니까 친근하게 스토리텔링 잘하는 건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좀 다운 시키면서 얘기하는 것도 임원 면접장 가서는 생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 한 방까지 좀 들어봤는데 이렇게 찬종 씨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나흘간 이렇게 토탈 컨설팅을 좀 진행해봤습니다. 소감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저는 다른 것보다 되게 좀 감사한 게 많은 것 같고 제가 알지 못했던 저의 강점과 약점들을 뭐 약점은 워낙 많다고 생각했는데 강점들을 사실 제가 찾지 못해서 되게 이번에 상반기를 다 떨어지면서 진짜 이게 나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좀 나와서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내 강점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좀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제가 이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전에는 막 그냥 아무 의욕이 없어서 그냥 인적성 안 하려고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좀 발판 삼아서 좀 노력할 부분들은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찬중 학생이 처음에 여기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주변에서 붙을 것 같았는데 나도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좀 답답해하면서 왔었는데 지금은 좀 그래도 좀 후련한 표정, 좀 방향이 잡힌 걸로 보이는데 또 이 방송을 부모님이 또 굉장히 뿌듯하게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카메라 보면서 부모님께 영상 편지 한번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이 노래 네, 어머니 아버지 찬중입니다.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되게 5년 반 미국에 있다가 한국 와서 또 군대 갔다가 또 바로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이번에 LG 글로벌 챌린저 합격해서 전화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면서 이렇게 감격하시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드라마에 나온 말처럼 내가 부모님의 자부심이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고 그동안 항상 되게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그동안 너무 잘 키워주신 것 같고 전혀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더 노력해서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짠해지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 노래랑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짠해지는데 찬중 학생은 정말 하반기에 아니면 뭐 조만간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서 저희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합격하시고 오시면 또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꼭 한번 연락 주시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방송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또 도움 말씀 주신 홍기찬, 김태성 컨설턴트님 두 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신세미 캐스터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들이죠. 히든 챔피언 기업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걸음이 늦다고요? 열정의 걸음은 더 빠릅니다. 잘 못 본다고요? 내일의 희망은 더 잘 봅니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고요? 소통의 대화는 더 따뜻합니다. 더불어 일할 때 희망은 빨라집니다. 일자리는 나누고 희망은 더하며 누구나 동등하게 땀으로 평가받는 함께 일터.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터입니다. 함께하자는 생각, 모두의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슬플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불편할 거라 생각 말아요. 그런 사연 없어요. 다양한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존중할 때 행복이 더해집니다. 오늘도 행복해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성공채배 시작 잡정보센터 2부의 문을 또 활짝 열어봤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히든 챔피언스 리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자리 방방곡곡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춘천 고용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인컴즈입니다. 춘천시 태계동에 소재하고 있는 포털 및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으로 재무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2년 이상, 학력은 세무회계학 전공자이며 재무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연말정산 2회 이상 유경험자, 오피스 활용 능력 우수자, 꼼꼼하고 긍정적, 능동적 마인드 소유자를 우대하며 직무는 재무회계 처리 및 급여, 결산 보고 등의 업무이고 주 5일 근무입니다. 연봉은 2,800만 원 이상이고 접수 마감일은 7월 8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 및 인컴즈 홈페이지를 참조하셔서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재무회계 사무원 1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상지영서대학교입니다. 원주시 오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 서비스업으로 행정사무보조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관계없고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하며 주 5일 근무이고 월급 16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6월 22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참조하셔서 방문 및 우편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접수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은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주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주식회사 광신산업개발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소재의 건설기계 도구 및 대여업체로 현재 로우더 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은 경력 3년 이상자로 모래장 로우더 운전기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6일, 급여는 월 350만 원 이상 지급됩니다. 입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팩스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3년 이상 경력의 로우더 운전기사 1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바로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직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취업 프로그램 소식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인 취업 희망을 진행합니다. 자존감 회복을 위한 활동, 자신감 향상, 근로의욕 증진, 효과적 의사소통 등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인 28일에는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 서비스를 주제로 10시부터 12시까지 단기 취업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워크넷 통해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시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화 043-230-6790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구직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과 단기 취업 특강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주무관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알아봤습니다. 네, 해외에서 더 유명하고요. 또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고 회사와 내가 함께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취업 포털 커리어의 권찬수입니다. 네. 자, 찬수쌤, 이제 좀 있으면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채가 시작이 될 텐데 지금 좀 여유가 있는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채가 끝나서 여유가 있긴 하지만은 좀 이 시기에 저를 이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도 좀 밀렸던 자료 정리라든지 좀 제 역량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면서 이제 하반기에 또 친구들에게 도움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2부의 도우미 신세미 캐스터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옷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오늘 에스닉한 분위기의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저도 저번에 이걸 한번 입었었는데 무슨 일본식의 돗자리 같다고 누가요? 주변에서요. 네. 아직은 저는 못 들었네요. 약간 돗자리 같은 느낌이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수 씨, 오늘 소개해 주실 히든 챔피언 기업은 어디인가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국내외 제철, 제강, 유리, 시멘트 및 기타 요로용 내화물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조선내화입니다. 네, 조선내화는 전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기업인데 기타 요로용, 발음도 좀 어려운데 요로용 내화물이라는 것도 좀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좀 자세히 더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그 기업을 분석하고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요. 요로용 내화물에 대해서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내화물이라는 거는 그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도 그러니까 그 형체가 변형되지 않는 그 비금속의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네. 그래서 약간 쉽게 이해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튼튼한 벽돌. 그런 고온에도 변하지 않는 벽돌이라고 지금 보시면 화면에 되세요. 나오는 저런 벽돌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특수한 벽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벽돌인 정형 뇌화물, 그러니까 물과 특수 바인더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부정형 뇌화물, 그다음에 용광 유량을 컨트롤하는 슬라이드 게이트 밸브, 그다음에 용광 산화 방지용인 노즐을 대표적인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내화는 처음에는 내화 벽돌 제조로 시작을 했지만은 현재는 에너지 공급업이라든지 기계 부품 제조업, 그다음에 골프장 사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요로용 좀 아무리 들어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죠. 옹하게 되는 이런 것 같은데 저희가 네. 좀 그래도 설명하는 걸 좀 들어보니까 제품들이 좀 뭔가 높은 열로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하는 데 이용이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역시 유진 MC님 얼굴도 예쁘시지만 눈치도 빠르네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제품들이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부품들이다 보니까 좀 제철, 제강, 좀 이런 그런 것들 용광로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용광로에 좀 들어가는 부품들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가장 큰 벤더 공급 업체는 포스코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스코 안에 용광로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제조하고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찬수 쌤이 소개해주는 기업 내용만 좀 듣다 봐도 이게 기업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생기는 기분인데 제철과 제강 회사의 좀 필수품인지 몰랐거든요. 그러면 또 이게 조선내화의 자랑할 만한 점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조선내화는 1947년에 창립이 됐어요. 그래서 와. 아무래도 이제 거의 반세기 네. 역사를 가진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47년이면은 어쨌든 그 전쟁 이후에 뭐 국가 재건이라든지 국가 산업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과 함께 같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선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튼튼하고요. 일반 범용성 제품부터 그리고 고기능성 제품까지 국내 생산 시설을 기반으로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내화물 설계, 시공,
SV, 감리까지 수행 가능한 국내 유일의 종합 내화물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유일의 종합 내화물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내화물 산업 내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밖에도 뭐 내화물 관련 설비 진단이라든지 그리고 고객사에 맞는 최적의 내화물 공급 및 시공 그리고 그 이후에 철저한 사후 관리까지 하는 종합 관리 시스템을 시행하면서 현재 고객사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내 유일한 전문 기업인데다가 오랜 역사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의 히스토리를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네. 신세미 캐스터가 조선 내화 연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조선내화는요. 1947년에 조선내화 화학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됐고요. 65년에 태국에 내화물을 수출했고 74년에 포스코와 업무 제휴를 맺습니다. 76년에는 부정형 내화물 국산화에 성공을 하고요. 82년에는 은탑 산업훈장을 수상합니다. 83년에는 전품목 42종을 KS 규격에 획득을 하고 89년에는 철탑 산업훈장을 수상합니다. 93년에는 지금의 상호인 조선내화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고요. 2003년에는 ISO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2005년에는 중국 장가항에 포항내화재료 유한공사를 설립합니다. 다음해에는 화인테크를 설립하고요.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와의 합작인 공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2015년에는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2016년에는 청도조 내 상무 유한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다운 LCC를 설립을 하는데요. 이렇게 긴 역사만큼 걸어온 자취 또한 남다릅니다. 앞으로의 기대가 더해지는 조선내화의 연역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긴 역사만큼 정말로 반세기가 넘는 오랜 역사를 걸어왔는데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오랜 연역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게 역사가 길고 국가와 함께 성장한 느낌이 들거든요. 매출액도 그 내공만큼 좀 탄탄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매출액도 대기업만큼 좋은 수준인데요. 2017년 기준 매출액은 약 6,943억 3,300만 원입니다. 네. 2015년까지는 계속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있었어요. 근데 네. 2015년에 아무래도 중국과의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미국에 대한 철강 산업 제재, 수입 제재에 대한 걸로 한 2017년도에는 약간 매출이 떨어진 게 이 정도긴 하거든요. 네. 하지만은 뭐 떨어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 안정적으로 산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뭐 크게 성장은 하지 않더라도 안정성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요. 남규 아나운서가 이 질문을 항상 물어보셨는데 오늘은 제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은 궁금하죠. 어느 정도일까요? 그렇죠. 가장 궁금한 게 연봉이잖아요. 조선 내화는 잘 아는 사람들은 없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1차 벤더로 대기업에 제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은 수준은 아니에요. 당연히 직무라든지 직급이라든지 경력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긴 하겠지만은 2017년도 기준 대졸 초임은 약 4천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게 대졸 초임 연봉이 4천만 원이면 거의 대기업 수준, 웬만한 대기업보다 더 많이 받고 굉장히 높은 편인데 맞아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돈을 많이 주면 그만큼 좀 부려먹고 좀 힘들게 일을 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죠. 복지도 좀 괜찮은 편인가요? 네, 복지도 조선 내화 복리 후생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네. 웬만한 뭐 대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 제도는 다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뭐 매년 우수 직원 선발해서 국내외 가족과 함께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그다음에 제주도 휴양시설 제공, 그다음에 뭐 사내 동호회 운영, 그다음에 장기 근속자 포상, 그리고 성옥재단 장학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 맞게 직원들에 대한 직무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글로벌 경영 환경에 좀 중요한 그 영향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필요 직무 중심으로 사내 어학 강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자녀 학자금 지원 네네.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실 텐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학자금 지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 뭐 혼자 사는 사람들 뭐 사택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배우자 포함
포함해서 2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카드 포인트 제공하면서 그 외적인 뭐 여가생활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식당 운영, 그다음에 도서비 지원 등 대기업에서 웬만히 시행하고 있는 복리 후생들을 다 시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좀 이쪽 분야였다면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 돼서 좀 채용 전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텐데요. 신세미 캐스터가 소개해 주시죠. 네, 조선내화는 현재 전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 중인데요. 연구기획과 시험 분석, 기술 솔루션, 국내 영업, 해외 구매, 품질 관리, 환경 보건 관리, 설비 관리, 총무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신입 및 경력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적합한 지원자 채용 시 마감되기 때문에 회사의 채용 사이트에서 세부 사항을 확인하시고요. 빠르게 지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좀 살펴보고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수쌤, 이 채용 절차는 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채용 절차는 조금 복잡하긴 해요. 그래서 1차 서류 전형, 인적성 검사, 1차 면접, 그리고 그 중간에 인턴이 껴 있어요. 그래서 약간 2주간의 인턴 교육 받으신 다음에 최종 면접 보고 최종 합격하는 순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조선내화에 대해서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귀가 번쩍 뜨이실 것 같아요. 찬수쌤이 이렇게 이 기업을 갖고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해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내화는 좀 그 연역이 길어요. 긴데 요즘 거의 회사는 뭐 직무능력제라든지 연봉제를 기본으로 급여제가 측정이 되고 있잖아요. 하지만 조선내화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같은 호봉제를 아직 연봉제도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고용이 보장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입사하게 되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수준의 높은 급여라든지 복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신세미 캐스터가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면은 지원을 할 건가요? 일단 조선내화는 말씀드렸다시피 연역도 되게 길고 네네. 안정적이고 되게 탄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또 국내 유일의 종합 내화물 기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들어가게 된다면 되게 안정적으로 잘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기술력도 탄탄하고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데 오늘 조선내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채용 정보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취업포털 커리어의 권찬수 컨설턴트 그리고 신세미 캐스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보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불금입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금요 스페셜로 배고픈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배구공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요즘 이거 왜 안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서 내일은 특별히 준비한 배구공 번외편 야망 있는 구직자들을 위한 공론회 야구공이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에서는요. 영화 직업을 만나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